자, 앞선 두 개의 레포트 함께 보셨습니다. 수천억 원대 강남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이 시공사 간의 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에 있는 거죠.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예, 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있는 15층 빌딩 얘기인데요. 네. 2011년 1월에 완공해 당시 감정가만 2,63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호가는 10년이 지난 지금 4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예. 시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 RDI라는 업체였고요. 예.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최초 분양을 할 때부터 이들의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분양이 실패했고 일괄 매각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일괄 매각 역시 무산됩니다. 공매에 넘어간 건물은 수차례 유찰된 뒤에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에 성공하면서 예. 첫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공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공매를 진행했는데요. 네네. 건물 등기가 비정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쵸. 하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이 동시에 처리돼야 맞습니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매가 진행될 때 이 건물의 대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한국자산신탁이 2011년 2월 24일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예. 대지 소유권은 6년이 지나서야 처리가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을 하자마자 예.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 시공사와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은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신탁도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신탁도 이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10년 이상 소유권 분쟁을 지금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금 뭡니까, 이 사건에서? 예,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예, 예. 두산중공업이 건물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네. 이 건물 공사가 한창일 때 시선 RDI가 분양을 시도를 하는데요. 예. 두산중공업이 공사 중단을 통보합니다. 시선 RDI는 독단적으로 분양과 신문 광고 등을 진행했다는 거였고요. 두산중공업은 시선 RDI는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분양이 실패해 건물 공매가 진행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최초의 소유자가 되고요. 예. 이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입니다. 예, 예.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가 이 당시에 협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예. 건물을 액면가로 두산중공업에 되팔아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두산중공업이 되고 여기서 시선 RDI는 두산중공업이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수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분양 실패가 우려돼서 공매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분쟁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시선 RDI가 1,20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분양이 실패하자 수입원이 끊기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사 대금은 물론 해당 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나자 두산중공업은 대신 1,200억 원을 변제합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네. 이때 시선 RDI는 1,200억 원이나 되는 채무를 왜 대신 갚느냐? 아, 갚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갚으면서 왜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때 두산중공업은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무 기한이 지나면 발생하는 이자가 막대해서 대신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때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관건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한이 더 지나면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시행사 측은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 역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1,2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시행사가 시선 RDI가 지고 시작을 했고 이것을 사전 통보 없이 두산중공업이 갚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갚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빚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갚았다라고 네. 했는데 합의 없이 빚을 갚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측면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이 쟁점인데 민사 재심 여부를 지금 뭐 공소시효가 거의 끝날 때쯤에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작년 이제
작년에 신청을 했고요. 시행사가 올해 초에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 사건 민사재판이 2014년에 일단 시행사 패소로 일단락됐었는데 예. 시행사가 지난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올해 초 법원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재판을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관련 형사소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항고 상태에 네네.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네네. 종결된 민사재판이 다시 열리는 경우 형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재심 자체가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 사건은 보여진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재심이 갈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고요. 끝까지 취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